어머니, 제가 장남이니까 아버지 회사 저에게 물려주셔야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님, 저희가 그동안 아버님을 얼마나 잘 모셨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저희가 물려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얘기가 왜 이렇게 되는 거니? 회사는 제가 맡아야 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제가 장남인데. 여보, 이제 우리가 나설 때예요. 동생들한테 뺏기면 안 되잖아요. 너희가 이럴 줄은 몰랐다. 어머님, 마음 편하게 물려주세요.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돈이 그렇게 중요했니? 어머니는 왜 저희를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걸 요구하는 건데. 고약한 놈. 부모 등골 빼먹고 이제 와서 회사까지 노리겠다고? 너희 뜻대로는 절대 안 될 거다. 그럼 법적으로 해결하죠. 어차피 전 장남이에요. 제 권리를 포기할 순 없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이 가득할 시기였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늘 굳어 있었죠. 저는 오늘만큼은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며 며느리의 마음을 열어보고자 했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특별히 준비할 거니까 거실에서 쉬고 있어. 시간을 들여 준비한 찌개는 육수부터 달였고 밑반찬도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멸치볶음도 특별히 준비했어요. 식탁에 음식을 올리며 며느리의 반응이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한 숟가락을 뜨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죠. 음식이 제 입맛에 맞지 않네요. 순간 손에 든 국자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다가 말을 꺼냈어요. 여보,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하신 건데. 난 입맛이 없어서 들어가 있을게요. 며느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굳어버린 손으로 국자를 내려놓았죠. 어머니, 제가 가서 이야기해 볼게요. 아들이 며느리의 뒤를 쫓아갔지만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음식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죄송했어요. 아내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알았어. 그런데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하며 어제의 일을 곱씹어 보았어요. 어머님, 저는 이만 출근할게요. 며느리가 현관에서 형식적인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차가운 목소리였죠. 저는 더는 뭐라고 말을 걸 수가 없었어요. 저녁이 되자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라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오늘 많이 피곤해 보여요. 제가 어깨라도 주물러 드릴까요? 며느리의 상냥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 한켠이 쓰라렸어요. 방금 전까지 저에게 보였던 차가운 태도가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졌죠. 아들은 며느리의 다정한 손길에 피곤한 기색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앞으로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식사 자리 이후로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는 계속됐습니다. 아침마다 저를 지나칠 때면 인사도 없이 지나가곤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제가 거실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어깨가 뭉쳤죠? 제가 마사지 해드릴게요. 며느리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남편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보였던 차가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모습이었죠. 어휴, 우리 며느리 덕분에 피로가 다 풀리네.
제가 아버님 건강은 꼭 챙겨드릴게요. 어서 저녁 드세요. 저는 조용히 걸레질을 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달라진 목소리 톤에 당황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시장에 가려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데 며느리가 출근하려 나왔습니다. 어머님, 그 걸레 좀 치워주세요. 제가 지나가야 해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에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어제 저녁 남편에게 보여준 상냥한 모습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아침부터 왜 그렇게 말하니? 저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을 뿐인데요. 어머님께서 과민 반응하시는 거 아닌가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반응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아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여보, 오늘 아침은 뭐 먹을까요?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마치 조금 전에 일은 없었다는 듯 달콤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가 어제 사둔 샌드위치가 있어요. 금방 데워드릴게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시장에 가려던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안에서는 며느리의 상냥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귀가 쏠렸어요. 아버님, 이번 주말에 등산 가시죠. 제가 도시락 싸드릴게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해주려고? 당연하죠. 아버님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부엌에서 일하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머님, 저희는 먼저 식사할게요. 며느리는 저를 향해 형식적인 말을 던지고는 남편과 단둘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그들의 대화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왜 같이 식사도 안 하셨어요? 밥맛이 없어서 그랬어. 어머니, 와이프랑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아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며느리의 이중적인 태도를 이야기해봤자 아들은 믿지 않을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가 계속되던 어느 날 아침 식사 자리였습니다. 평소처럼 정성껏 준비한 된장찌개와 반찬들을 식탁에 올렸어요. 어머님, 이런 기름진 음식 말고 샐러드나 해주세요. 우리 집은 아침부터 이렇게 먹어왔는데. 밖에서 사 먹을게요. 여보, 나랑 같이 나가서 먹을래요?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며느리를 따라 일어났습니다. 식탁에 놓인 음식들이 허전하게 식어갔어요. 저녁이 되자 며느리가 배달 음식 전단지를 들고 왔습니다. 저녁은 치킨 시켜 먹어요. 어머님 음식은 너무 기름져서 속이 불편해요. 저는 말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장작 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릇들을 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어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아들이 부엌으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죠. 와이프가 요즘 음식이 안 맞아서 그래요. 어머님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고. 저는 씻다 만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보, 치킨 주문했어요. 30분 후에 온대요.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부엌을 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주방으로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부터 제가 아침은 직접 해결할게요. 제 입맛에 맞게요. 그래, 알았다. 며느리는 냉장고에서 시판 샐러드를 꺼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준비하던 재료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배달 음식 포장 용기 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졌어요. 여보, 오늘은 파스타 먹을까요? 새로 생긴 레스토랑이 있대요. 그래, 네가 좋다는 대로 하자. 저는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던 일상이 사라진 게 실감났어요.
주말 아침, 평소처럼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왜 또 기름진 음식을 하세요? 제가 브런치 카페 예약해놨어요. 음식이 맛이 없으면 말로 하면 되잖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저는 그냥 제 입맛대로 먹고 싶을 뿐이에요. 어머님이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닌가요? 며느리는 차갑게 말을 내뱉고 나갔습니다. 찌개에 김이 올라오는 동안 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식탁에는 배달 음식과 포장 음식이 늘어갔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밖에서 먹고 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부엌에 혼자 남아 식어가는 음식을 정리하면서 며느리의 의도가 단순히 음식 때문만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장을 보러 나가기 전에 며느리에게 명절 준비를 의논하고 싶었어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어떻게 보낼까? 어머님, 죄송한데 이번 명절은 다른 곳에서 지내려고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대답에 숟가락질이 멈췄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어요. 친정에 다녀오려고 해요. 저는 며느리의 말투에서 냉정함을 느꼈습니다. 여보, 어머님께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당신도 힘들었잖아요.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미리 말씀드려야 했는데. 괜찮아. 명절이라고 꼭 같이 보내는 건 아니지. 마음은 복잡했지만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아들의 표정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보, 큰며느리가 이번 추석에 친정에 간대요. 그리고 쉬러 여행 간다네요. 뭐라고? 무슨 일이라도 있나?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러네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출근하기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추석 말씀드린 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사정이 있어서. 알아.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며느리는 형식적인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명절 음식을 함께 준비하던 지난 날이 떠올랐어요. 추석 당일 텅 빈 집안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친척들이 며느리를 물어볼 때마다 핑계를 대야 했어요. 큰며느리는 어디 갔어? 일이 많아서 다음에 보기로 했어요. 친척들의 안타까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녁이 되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저희는 처가에서 쉬고 있어요. 그래. 잘 쉬고 있구나. 전화를 끊고 나니 명절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명절이 계속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추석이 지나고 일상이 돌아온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식탁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평소보다 들뜬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머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래, 무슨 일이니? 저희 임신했어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기쁨과 놀라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정말 축하한다. 기쁜 소식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며느리의 다음 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제부터 제가 몸조리해야 해서 집안일은 어머님께서 맡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아내가 예민한 시기라.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하는 건 이해했지만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스러웠어요. 다음 날부터 집안일이 모두 제 몫이 되었습니다. 청소는 물론 빨래까지 며느리가 하던 일을 고스란히 떠맡게 됐어요. 어머님, 제 방 청소할 때 창문 좀 열어주세요. 냄새가 나요. 알았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임신 초기라 몸조리가 필요하다지만 이건 좀 지나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의 요구사항은 점점 늘어갔어요. 어머님, 오늘 제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무슨 음식인데? 전복죽이요. 신선한 전복으로 해주세요. 장을 보고 돌아와 전복죽을 끓이는데 며느리가 주방으로 왔습니다. 어머님, 전복이 너무 질겨요. 다시 해주세요. 저는 말없이 새로운 전복을 꺼내 다시 죽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데 고마워해야지. 당신은 몰라요. 임산부가 얼마나 예민한지. 저녁이 되자 아들이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와이프가 임신하고 예민해져서. 알아. 그래도 손주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앞으로 10개월 이 생활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걱정이 됐어요. 임신 3개월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며느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어머님, 잠깐 이리 와보세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저는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장어구이가 먹고 싶어요. 임산부에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여보, 어머님께 너무 무리한 부탁 아닌가요? 당신은 아기를 위해서 이 정도도 못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들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매서워졌어요. 어머님, 제가 직접 나가서 사올까요? 이런 걸로 망설이시면 안 되는데. 며느리의 말투에 숨겨진 비아냥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시장에 도착해서 장어를 고르는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장어 고르실 때 제일 큰 걸로 골라주세요. 그리고 양념은 매운맛으로요. 매운 건 임산부한테 좋지 않다던데. 제가 더 잘 알아요. 인터넷에서 찾아봤거든요. 결국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장어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장어를 손질하는데 며느리가 주방으로 왔어요. 어머님, 이건 너무 작은데요? 더 큰 게 없었나요? 시장에서 제일 큰 거야. 그리고 이 양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다른데요? 저는 말없이 장어 손질을 계속했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거실로 돌아갔어요. 저녁 식사 시간, 장어구이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며느리는 한 입 먹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맛이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네요. 역시 레스토랑에 가서 먹을 걸 그랬나. 여보, 어머님이 정성껏 준비하신 건데. 당신은 임산부의 마음을 몰라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또다시 특별한 요구를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전복죽 해주세요. 신선한 전복으로요. 이렇게 매일 특별한 음식을. 임산부가 원하는 음식은 무조건 해줘야 한다던데, 어머님은 그것도 모르시나요? 저는 뱃속에 있는 손주를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며느리의 임신 소식이 전해진 후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퇴근한 남편이 한아름의 과일을 들고 들어왔어요. 며느라, 이거 임산부에게 좋다는 과일이야. 어머, 감사해요. 이렇게 비싼 걸.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죠. 오늘도 피곤하죠?
제가 어깨라도 주물러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다정한 대화에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씻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문득 20년 전이 떠올랐어요. 여보, 입덧이 심한데. 다들 그렇게 견디는 거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때 냉담했던 남편의 모습과 지금의 다정한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기억이에요. 어머님, 이제 설거지는 그만하시고 들어가세요. 소리가 너무 크네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내일은 산부인과 검진 있지? 내가 회사 일정 다 미뤄놨어. 정말요? 저 때문에 회사 일까지. 저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제 임신 때의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내 검진 가는데 혹시 점심 차려주실 수 있나요? 그래. 알았어. 점심을 준비하는데 남편이 주방으로 왔습니다. 여보, 며느리 입덧이 심하다니까 오늘은 특별히 미역국 좀 끓여줘요. 남편의 말에 저는 가만히 칼질만 했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한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요즘 며느리가 예민해서 그래요. 좀 이해해줘요.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내가 임신했을 때는 기억도 안 나나 봐요. 그때는 내가 너무 바빴잖아. 며느리의 임신이 5개월째 접어들었을 때입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저 이번에 산후조리원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 어디로 가려고? 강남에 있는 프리미엄 산후조리원이요. 3주 정도 있을 생각이에요. 저는 숟가락질을 멈췄습니다. 강남의 고급 산후조리원이라면 보통 가격이 아닐 텐데 말이죠. 거기가 좋기는 한데 가격이 비싸지 않니? 어머님, 첫 아이인데 아끼면 안 되죠. 다른 애들 엄마들은 다 좋은 데 간대요.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켰어요. 여보, 산후조리원비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님께도 말씀드려보는 게 어떨까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머님, 이따가 산후조리원 구경 가보실래요? 벌써? 아직 많이 남았잖니? 미리 가보고 예약해야죠. 좋은 방은 금방 나가거든요. 며느리는 핸드폰으로 산후조리원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호텔 같은 시설의 가격도 호텔급이었어요. 이 정도는 돼야 아기도 편하고 저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산후조리원 말고 내가 도와줄 수도 있는데 굳이 들어가야 하니? 어머님, 그건 좀 그렇죠. 요즘은 다들 산후조리원 가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고 산후조리할 때가 떠올랐어요. 어머님, 그리고 산후조리원 다녀와서도 산후도우미 써야 할 것 같아요. 산후도우미까지? 네, 3개월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아기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남편이 저녁에 들어오자 며느리는 달라진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님, 산후조리원 얘기 들으셨어요? 그래, 들었어. 좋은 데로 알아보고 있다며? 네, 제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산후조리원에서 지내고 있었고 저는 아기를 보러 갔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손 소독부터 하고 들어오세요. 알았어. 아기가 누워있는 아기 침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보드라운 살결과 작은 손가락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님, 너무 가까이 가시면 안 돼요. 아기가 깰 수 있어요. 한 번만 안아봐도 될까? 지금은 안 돼요. 아기가 잠들었거든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문득 20년 전 제가 아들을 처음 안았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어머님, 아기 옷은 제가 따로 준비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준비한 옷도 있는데. 그건 좀 아기한테 안 좋은 원단 같아서요. 저는 가방 안에 아기 옷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백화점에서 고른 최고급 면 소재였는데 말이에요. 여보, 우리 아기 이제 깼네요. 분유 먹일 시간이에요. 그래, 내가 안아볼까? 아들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계속 잔소리를 했어요. 조심해요. 목을 잘 받쳐야 해요. 어머님, 이제 아기 재워야 해서. 다음에 또 오세요. 저는 아기를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산후조리원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할머니들이 손주를 안고 있는 모습이 눈에 밟혔어요. 일주일 후 다시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아기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도 잠깐만. 다음에 오세요. 지금은 아기가 예민해요. 결국 또 돌아서야 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어머님, 왜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오세요? 아기 보고 싶어서. 그래도 연락은 하고 오셔야죠. 아기 생활 패턴이 있잖아요.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거실에 모여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니? 저희가 따로 나가서 살려고 해요. 아기도 생겼으니 이제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독립선언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서울 쪽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신축 아파트가 괜찮더라고요. 거기는 집값이 너무 비싼데. 아버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이도 있는데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지. 하지만 지금 이 집도 나쁘지 않잖아요. 어머님, 저희는 결정했어요. 이번 주말에 집 보러 가기로 했거든요. 며느리는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어머님, 신축이라 인테리어도 새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들 텐데. 아버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마치 제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며느리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대화에서 저는 완전히 제외되어 있었어요. 여보, 우리 내일 모델하우스 가볼까요? 그래, 좋아. 저는 결국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 달라질 일상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어머님, 이사 날짜는 다음 달로 잡았어요.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잖니. 아기한테 좋은 환경을 빨리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아들 부부가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고급 아파트 현관에 도착하자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고른 가구들 어떠세요? 이렇게 비싼 걸 사다 놓고. 신혼집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아버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거실에 들어서니 호텔 같은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막 자리 잡은 가구들이 하나같이 고가품이었어요. 저기 소파는 이탈리아 수입품이에요. 아버님이 특별히 골라주셨죠. 그 돈이면 다른 걸로도. 어머님은 왜 저희 취향을 이해 못하시나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방으로 가보니 최신식 가전제품들이 즐비했어요. 여보, 냉장고 좀 봐요. 와인셀러까지 있어서 좋죠? 그래, 네가 원하던 거잖아.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예전에 검소하게 살자던 말이 무색해졌어요. 어머님, 저희 침실도 구경하실래요? 괜찮아. 나는 이만 가볼게. 벌써요.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제가 택시라도 불러드릴까요?
아니다. 버스 타고 갈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네가 알아서 하렴. 아들이 새 집으로 이사를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사업 구상 중인데 아버지랑 상의 좀 하고 싶어요. 무슨 사업인데? 프랜차이즈 사업이요. 지금 좋은 기회가 있어서. 며칠 후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하겠다며 서재로 들어갔어요. 아버지, 초기 자금이 필요한데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얼마나 필요한데? 5억 정도요. 지금이 제일 좋은 타이밍이에요. 저는 부엌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그릇을 닦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5억이라는 돈이 장난이 아니야. 아버지, 이번 기회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요. 제가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찾아와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남편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당신도 신중히 생각해봐요. 하지만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이건 남자들의 대화예요. 남편이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그 돈이 무슨 애들 장난이니? 어머님은 왜 자꾸 반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성공하는 게 싫으신가요?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제 인생 살고 싶어요. 아버지가 도와주시겠다는데 왜 어머니는? 그래, 알았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결국 남편은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와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여보, 어머님 기분 상하셨나 봐요. 괜찮아요. 시간 지나면 이해하실 거예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 부부의 대화가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입원한 지 3주째였어요. 우연히 모퉁이를 돌다가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이러시니 앞으로 어떡하죠? 걱정 마. 내가 다 알아봤어.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다음 말이 귀에 들어왔어요. 회사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명의로 된 주식이 꽤 많아.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아들 부부는 재산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반대하시면 어떡해요? 어머니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장남인데.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부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집도 우리가 가져와야 해요. 동생들한테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 내가 다 처리할게. 너무 걱정하지 마.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님 몰래 서류 좀 찾아봐야겠어요. 조심해야 돼. 어머니가 아시면 안 되니까.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벽을 짚고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물 한 잔 가져다 드릴게요. 병실로 돌아와 보니 아들 부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남편의 병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다 오세요? 그냥 밖에서 산책하고 있었다. 아들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남편을 걱정하는 척했어요. 아버님, 제가 죽 사다 드릴까요? 병원에서의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게 지나갔습니다. 입원 한 달째 되던 날, 의사가 저를 상담실로 불렀어요. 부인께서는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 부부가 상담실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혹시 유서 같은 건 남기셨나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위독한 상황에서 유서를 묻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님이 작년에 공증하신 유서가 있어요. 평소 말이 없던 의사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유서요? 회사와 재산 상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의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아들이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나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야. 의사가 서류 봉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남편의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회사는 딸에게 상속한다.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제가 장남인데. 아버님이 직접 작성하신 겁니다. 법적 효력이 있어요. 아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풀었다를 반복했습니다. 며느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조종한 거죠? 그렇죠? 이 일은 나도 몰랐다. 저는 남편의 글씨를 한자 한자 읽어내려갔습니다. 아들을 향한 실망감, 딸에 대한 신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건 분명 조작된 거예요.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아들이 상담실 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며느리도 그 뒤를 쫓아갔어요. 의사는 조용히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힘내세요. 유서 공개 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변호사를 데리고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 변호사님과 상의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병간호가 더 중요하지 않니? 불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아버님의 유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며느리가 차가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아버님께 영향을 미치신 것 아닌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병실 앞 의자에 앉아있던 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해외에서 급히 귀국한 딸의 얼굴이 상기됐어요. 오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는 가만히 있어. 이건 내가 처리할 일이야. 중환자실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갔어요. 아버님의 의식이 불안정합니다.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겠습니까? 모두가 자리를 피했지만 병실 밖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이 유서의 법적 효력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쓰신 유서를 왜 검토해야 하는데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저 벽에 기댄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장남인 제가 있는데 왜 딸에게 회사를 주겠다는 건지. 오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려고도 안 하고 며느리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시댁 재산을 친정으로 가져가려는 거 아닌가요? 순간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어머니, 이건 법적인 문제니까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때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나왔어요. 상태가 많이 위급합니다. 가족들은 마음의 준비를. 의사의 예상대로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어요. 유서 문제로 아들과 딸은 서로 마주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님 유서대로 회사는 제가 물려받는 건가요? 올케 언니, 어떻게 이런 날 그런 말씀을. 며느리의 말에 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우리 가족을 향했어요. 지금은 고인을 보내드릴 시간이에요. 그래도 확실히 해둬야 할 것 아닌가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아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이 유서. 정말 아버지가 쓰신 거 맞나요? 그게 무슨 말이니? 조문객들 앞에서 아들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이의신 청서였어요. 저는 이 유서가 조작됐다고 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조종한 거예요. 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발한 듯했어요. 오빠, 이럴 수가 있어.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너도 이 일에 가담한 거 아니야? 외국에서 급히 들어온 것도 수상한데. 저는 그저 영정사진 속 남편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말씀해 주세요. 진실을요. 아들아, 이건 아버지의 뜻이야.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장남인데. 조문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피했습니다. 장례식장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오빠, 제발 정신 차려.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아들은 유서 위조 혐의로 저와 딸을 고소했어요. 피고 측은 유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인께서 공증사무소에서 직접 작성하신 영상이 있습니다. 재판장 스크린에 남편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나는 맑은 정신으로 이 유서를 작성한다. 잠깐만요. 저 영상도 조작된 거 아닌가요?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이 자리로 돌아가라고 지시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협박했을 수도 있잖아요. 피고인 그런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아들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평소에 저를 얼마나 신뢰하셨는지 모두가 알고 있을 텐데. 아닙니다. 고인의 진술서를 보면 장남에 대한 불신이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아들의 사업 실패 기록과 빚더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건 아버지가 모르시던. 피고인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법정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만 만지작거렸어요. 다음 재판은 2주 후에 속기하겠습니다. 재판장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이 처연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건 아버지의 선택이었어. 법적 공방이 한창이던 어느 날 법원 복도에서 아들과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아들아, 이제 그만하자. 전 포기 못해요. 제가 장남인데 이렇게 당할 순 없잖아요. 아들의 눈빛에서 욕심과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며느리가 한마디 거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얼마나 아버님을 잘 모셨는지 모르시나요? 그래, 너희가 잘못이었지. 변호사가 다가와 재판 시작을 알렸습니다. 법정으로 들어서는 순간 아들이 돌연 큰 소리를 쳤어요. 변호사님, 어머니가 아버지 병원비를 빼돌렸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이 정숙을 요구했어요. 어머님, 병원비 통장 거래 내역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도 힘들어질 거야. 아들은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서류 뭉치를 재판장에게 제출했습니다. 허위로 꾸며낸 거래 내역이었어요. 이건 조작된 서류잖아. 오빠, 이제 완전히 선을 넘었어. 너는 가만히 있어. 이건 내가 처리할 일이야.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잠시 후 재판장이 입을 열었어요. 이 서류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명백한 위조가 확인됐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빠져나갔어요. 피고인, 위조 서류 제출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딸은 외국 생활을 정리하고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게 된 후 경영을 맡기로 한 거예요. 어머니, 제가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야겠죠? 갑자기 결심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딸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법정 다툼으로 힘들었던 시간이 무색할 만큼 침착해 보였어요. 회사에 가보니 직원들이 많이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래, 아버지가 갑자기 떠나시는 바람에. 회사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딸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이 회사를 맡게 됐습니다. 사장님 따님분은 해외에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회사를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아들의 성격을 잘 알고 있던 그들에게는 오히려 반가운 소식이었나 봐요. 아버지께서 그동안 회사를 위해 힘써주신 만큼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사무실을 둘러보는 딸의 모습이 아버지와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책임감 있는 태도가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문득 아버지가 딸을 믿고 회사를 맡긴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네요. 재판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와 이혼하고 모든 것을 잃은 아들이 찾아왔어요. 현관 앞에서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한때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뭐 하러 왔니? 잘못했어요. 제가 이러면 안 됐는데. 저는 현관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문을 잡았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너한테 줄 기회는 이미 없어.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눈물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아내도 떠나고. 네가 선택한 거잖아. 복도에 무릎을 꿇은 아들을 보며 한때는 마음이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어머니, 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반성? 아버지 병원에 계실 때 유산 계산하던 그 마음이 반성됐다고?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이제 와서 돈도 다 잃고 아내도 떠나고 나서야 찾아오다니. 어머니, 그만 가거라. 이제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아들의 흐느낌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딸이 회사를 맡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회사 창립 기념일이라 직원들과 함께 기념식을 한다고 해서 찾아갔어요. 어머니, 이제 회사가 많이 안정됐어요. 아버지가 보면 좋아하실 텐데. 회사 로비에는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딸이 단상에 올라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직원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딸의 모습이 아버지와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매출이 작년보다 20% 늘었대요. 그래? 내가 잘해서 그렇지. 회의실에서 경영 보고를 듣는 딸의 모습이 듬직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사장님, 새로운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토해보고 회의 때 논의해요. 문득 복도 끝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누나가 잘하고 있네. 아들은 말없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 이제 저희 식사하러 가요.
그래, 가자. 딸의 손을 잡고 나오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선택을 인정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어머니, 오빠도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예요. 그래. 그날이 오겠지. 모든 일이 끝난 후 고향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지내는 일상이 평화롭게 느껴져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여기서 조용히 지내고 싶어. 딸이 주말마다 찾아옵니다. 회사 이야기도 해주고 도시 소식도 전해주죠.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재산 일부를 기부하시겠다고요? 늙어서 쓸 일도 없는데 필요한 사람들 도와주는 게 좋지.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기부금 전달식 때문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나도 이제 나이 든 사람이니까 서로 돕고 살아야지. 텃밭에서 키운 채소들을 이웃과 나누며 지냅니다. 돈 때문에 깨어진 가족을 보며 깨달은 게 있어요. 어머니, 정말 후회 안 하세요? 아니,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 이제는 새벽 일찍 일어나 텃밭에 나가는 게 하루의 낙이 됐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할머니, 오늘도 상추 많이 자랐네요. 그래, 이웃이랑 나눠 먹어야지. 돈이 전부가 아니란 걸 이제야 진정으로 알게 됐습니다. 소박하지만 행복한 이 시간이 더 값지게 느껴져요. 자식들을 키우면서 늘 공평하게 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보니 자식들의 성향과 능력이 제각각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재산 앞에서 가족이 갈라졌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됐어요. 자식을 너무 과하게 사랑하면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모든 걸 해주려 했던 게 오히려 아들의 자립심을 약하게 만들었나 봐요.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 회사를 성장시키고 있고, 아들은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있죠. 가족이란 게 참 이상하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만나 정을 나누다가 재산 때문에 피도 나눈 사이가 남이 되어버리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혼자 지내는 삶도 행복하니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